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곧장 만나 뵙고 질문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뉴욕장에서 시티그룹 실적 나왔는데요. 생각보단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줄줄이 이제 금융주의 실적들이 이번 주에 쏟아지고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저께 그 미국장이 이제 실적 시즌이 접어들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주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얘기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발표되면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어저께 특히 중국에서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영향을 미쳤는데 미국 시장 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이번 7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의해서 외부 악재나 내부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견조해요. 이 유동성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상승이 더 가파르게 들어왔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새로운 목표치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 또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닝 시즌으로 돌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 실적이 정말 안 좋은 상황, 특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실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시장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인데, 일반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는 추세선을 돌파가 될 수 있어요. 후행 스팬은 돌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돌파가 되면 쭉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저리가 저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딱 적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악재에도 둔감한 모습. 그러면 시장은 유동성이 움직이면서 악재를 이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자리를 돌파해서 그냥 이 상승분을 다 잊어버리는 새로운 파동이 나오면 아마 그때는 새로운 목표치를 재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그 외부 악재를 다 무시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말 30일, 31일 날 금리 인하 하는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하 기대감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리 인하보다는 새로운 재료에 영향을 받는데, 그게 아마 실적일 거라면 실적이 나빠지는 쪽에 방향이 잡혔을 때 하락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실적이 좋았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를 열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그 GDP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죠. 6.2. 근데 주가는 안 빠집니다. 신기하죠. 그럼 왜 안 빠질까요? 일단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GDP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시장은 했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시장이 추가로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6.2%를 믿어달라 그러면 저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도 6.5를 유지했고요. 무역 분쟁 한 6.2를 유지하는 이유는 아마도 중국 정부에서는 6% 밑으로 떨어지길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무역 분쟁이 해결돼야만이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일 거고요. 만약에 그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장기적이 됐을 때, 중국은 결국 GDP 성장률 때문에라도 경기 부양을 또 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시그널로 봐야겠죠.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은 뭘까요? 뻔하죠. 지준율,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카드가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 카드가 빠져서 빼게 되면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월봉상으로요. 60월선이 3120 정도 돼요. 여기 제가 선을 지금 그어놨죠.
이게 한번 돌파됐다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부양이 되는다. 그랬을 때 3,125가 돌파가 되면 지난번에 우문을 뚫으러 가다가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문을 뚫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경기 부양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지는 못했으나 더 하락은 막았다라는 거고 그게 6.1% 정도의 GDP 성장률 됨으로 인해서 중국이 20년 만에 최하가 돼버리니까 경기 부양이 또 나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부양이 한다면 중국장은 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는 65에서는 3,125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역 협상이 진행되다가 장기전이 되고 있지만 협상된다 전제조건이라면 지금 시장의 그 상해 종합 주가는 정말 잘 견딘 거죠. 잘 견딘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부양책이 나왔을 때는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정유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전기전자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정유주가 더 나을 것 같다. 정제마제는 7달러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10개월 만에 이제 올라왔죠. 거의 1년 만에. 근데 이게 7달러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그 손익분기점이 6불입니다. 6불. 아니 4불입니다. 4불. 그러니까 그거 대비로 지금 3불 정도 올랐으니까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유주가 왜 중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정유주가 사실은 시세를 못 줬고 유가가 막 안정을 못 취한 이유는 미국이 이 유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시장을 흔들었거든요. 시장을 흔들면서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 오펙이라든가 이런데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요 다 감산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까지 초토화를 시킨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원유 생산국들을 전부 다 흔들어 놓은 상황에서 감산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산한 만큼을 셰일가스가 치고 들어갔죠. 치고 들어가가지고 원유를 많이 장악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유는 안정될 소지가 굉장히 크죠. 원유가 안정되는 상황 속에서 마진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혼조 양상을 혼란을 일으켰던 시장의 모습을 안정시키고 올라가는 정제 마진의 정유주라면 지금은 바닥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정유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정유 관련주 하면 뭐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목간유를 보니까 여기 저항대가 하나 있었네요. 후행스팬이. 그래서 아마 이격 벌리기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주 제가 종목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갑자기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어려울 때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테마가 추세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유주 가는 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